안녕하세요. 안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오늘은 16차시 함께하게 될 이상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홍계열전 앞부분 줄거리, 그 다음에 위기 절정 부분 읽어봤는데 그 위기 절정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줄거리를 다 기록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필기한 내용들을 해당 부분에 옆에 필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앞부분 줄거리 끝에 보국이 애처 영춘이를 개월이가 죽여버리죠. 예를 갖추지 않아서 개월이 첩을 죽여버립니다. 군법으로 죽여 이 보국과 계열의 갈등이 심화됐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제시되는데요. 자, 여기에 화가 난 보국이가 아버지 여공이죠. 여공에게 찾아가서 계월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옛날에는 나보다 상관이어서 명령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지금은 내 부인인데 나의 사랑하는 애첩을 죽일 수가 있느냐, 함부로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비판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보국이 어떤 인물이란 걸 알 수 있죠? 요거는 꼭 적어주세요. 가부장적인 사고. 여성을 무시하고 여성은 남자보다 낫다라고 하대하는 그런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능력이 뛰어난 걸 알면서도 여자기 때문에 괄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공이 똑같이 맞대응한 것이 아니라 계월은 능력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너를 잘 섬기고 있으며 영춘이 예를 갖추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거기 때문에 이런 계월의 잘못은 없다. 그리고 천자, 황제가 맺어준 이 계월이라는 인연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보국이를 꾸짖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공은 다른 천자나 보국과 달리 탈남성주의적 사고를 보인다. 탈은 여기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죠. 이런 남성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난 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도 보국은 아직까지 이 계월이를 여자라고 괄시하고 속 좁은 행동을 보이죠. 왜? 계월의 방에도 침입이 아니고 들어가지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국의 행태를 보면서 계월은 비판을 하죠. 아유, 이런 속 좁은 남자라고, 내가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구나, 여자애도 비할 바가 못할 만큼 정말 속이 좁구나 라면서 비판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국은 남성 중심 사고, 가부장적 사고를 보이고 계월이 자신의 능력보다 뛰어나지만 여자라서 무시하는 일관된 행동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계월의 모습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별표 치고요. 여성들이 남성을 비판한다, 남편을 비판한다라는 건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건 소설이니까 이 계월이라는 여성이 기존의 사회와는 다르게 남편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래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벗어난, 기존의 사회 풍토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점이 이 계월이 여성 주인공이고 또 여성 영웅 소설이다라는 점에서 가장 빛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냐? 바로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각설하고 여기까지 얘기는 진행됐다가 각설하고 이제 2차 위기가 찾아옵니다. 남쪽의 수장, 남쪽을 지키는 장수가 황제한테 이런 장계를 올립니다. 오나라 왕과 초나라 왕이 침범하여 지금 황제가 있는 곳을 노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라에 뭐가 일어난다. 나라에 지금 반란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명장을 보내시어 대비토록 하십시오 하고 장계를 올립니다. 자, 여기가 바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2차 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황제가 이 명장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계월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천자는 위기를 해결할 명장 계월이 평국이를 다시 부르고자 했는데 정작 자신이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규중은 부녀자의 방이라 했죠. 이 부녀자를 부르기를 망설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월의 이름이 지금 세상에 떨쳤으며 장록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벼슬을 아직 거두지 않았으니 계월이를 다시 장수로 부를 명분이 있다. 그러니까 꼭 부르시어 이 지금 위기를 대비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자가 이 말을 듣고 계월이를 다시 부릅니다. 매우 기뻐하면서 너의 얼굴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내 지금 보니 너무 기쁘다. 지금 오나라와 초나라에 반란이 있으니 이를 막아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에 계월은 아니되옵니다. 저는 남편을 모셔야 되는 부녀자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때 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또 제가 임금님을 속였는데 이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제가 반드시 이 위기를 구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충성심을 맹세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기필코 위기를 막아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여성 주인공이
남성보다 더 뛰어난 맞지? 유교적 윤리를 철저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소설이기 때문에 이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 유교적 윤리를 어긋나는 그런 소설은 아니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개월은 대원수 자리에, 원래 원수였는데 대원수, 총 장군들을 다 지휘하는 총사령관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자리에 올라 보국을 전장에 불러냅니다. 자, 보국도 마찬가지 벼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중군장으로 불러서 전장에 불러냅니다. 자, 보국은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또 자기를 군법으로, 군령으로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 개월의 모습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또 하소연하지만 여공은 역시나 보국이 이때 동안 네가 개월이를 무시한 결과다, 당연한 결과다 라고 하며 나라의 위기가 더 시급하니 전장으로 빨리 나가라 라고 회유를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국이 개월을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개월의 이 앞에 나아가니 개월이 여러 장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군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군령을 어기는 자는 목숨을 걷어가리겠다, 이렇게 막 위험 있게 얘기를 하니 이 위험 있는 모습을 보고 개월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잠깐 분노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들은 아까 남쪽의 수장이 장기를 올렸죠. 그래서 지금 남쪽에 오나라 초나라 왕이 쳐들어온 것이니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갔는데 2달이나 걸려서 당도하게 됩니다. 이 2달 잘 기억해 두고요. 개월은 다시 한번 적진을 둘러보니 그 방비가 엄청나게 철통 같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고 또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장수들과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위험 있게 호령을 합니다. 장수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곧바로 뵐 것이다. 이렇게 냉철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수들과 병사들이 두려워서 이 개월의 명령을 잘 따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페이지 371쪽입니다. 자, 이렇게 2달이 걸려서 남간에 당도하게 되고요. 3일을 머무르고 즉시 떠나 5일자에 천속산을 지나 영경루에 다다르니, 자, 여기 보면 5일째 천속산을 지나 영경루에 다다르니 이 지나오는 과정을 적어주세요. 옆에 빠른 전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이것도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적병이 드넓은 평원에 진을 쳤는데 그 단단함이 철통과도 가깝다. 이 적진이 엄청나게 단단하게 철통 방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원수, 여기서 원수는 여러분들 적어주세요. 누구예요? 개월이죠. 개월이가 적진을 마주보고 진을 친 후 명령을 하달했다. 장수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곧바로 뵐 것이다. 한 번 더 장수들과 이 병사들의 군기를 잡죠. 이렇게 호령이 추상 같음으로, 추상 같다는 건 위험 있고 또 냉철함으로 장수들과 군조들이 겁을 내어 어찌할 줄 모르고 보국은 또 매우 조심했다. 자, 여기서 보국도 그 불만을 드러낼 수가 없었겠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분명히 내 부인이었는데 지금 이 군대 앞에서는 엄청난 무서운 장수로 나타나니까요. 자, 그래서 이튿날 원수가 중군장에게 분부했다. 중군장 적어줍시다. 누구예요? 보국이죠. 자, 며칠은 보국이 네가 나가서 싸우라 하면서 보국한테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래서 중군장이 명령을 듣고 말에 올라 삼척 장검을 들고 적진을 향해 소리 질렀다. 자, 이렇게 적진의 첫 전투가 이어집니다. 나는 명나라 중군대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령을 받아 너희의 머리를 베려고 하니 너희는 나와 칼을 받으라 하면서 위험 있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 명을 죽이는데 적장 운평이 이 소리를 듣고 성을 내어 싸웠습니다. 자, 삼합이 못하여 보국의 칼이 빛나며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 떨어졌다. 여기서 삼합이란 건 칼이 부딪히는 횟수를 말해요. 그래서 3번 부딪히지도 못하고 이미 보국이 승리했다는 거죠. 보국의 능력도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운평, 적장 운평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장 운경이 운평을 죽는 것을 보고 매우 화를 내어 말을 몰아 달려들었다. 보국이 기세등등하여 창을 높이 들고 서로 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합이 못되어 보국의 칼을 날려 운경의 팔을 치니 운경이 미쳐 손을 놓지 못하고 칼을 든 채 말 아래 떨어졌습니다. 적장 운평과 운경을 모두 다 처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들고 본진으로 돌아가려는 즈음에 적장 구덕지, 자, 최고 대원수죠. 적편에 이 구덕지가 대로했다는 거 크게 화나서 긴 칼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크게 고함을 치고 달려들었다. 난데없는 적병이 또 사방에서 달려드니 보국이 겁이 나고 두려워 피하려고 했으나, 자, 이때 동안 운평과 운경을 죽였는데 그 대원수가 구덕지가 막 화가 나서 몰아드니까 몇천 명이 막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보국이 혼자서 겁이 나고 두려웠겠죠. 자, 근데 이 모습은 옆에다 적어줍시다. 무능력한 남성의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두렵겠지만 이것을 나중에 개월이가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으로 개월이보다 못한 무능력한 남성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는 거. 자, 순식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니고 보국을 천여 겹으로 에워쌌다. 목숨의 위기가 찾았어요. 형세가 위급함으로 보국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자, 이러한 상황,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목숨의 위기가 생긴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적어주십시다.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사면초가. 또 하나 적어주십시다. 풍전등화. 사면초가는 사방으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리다라고 해서 적진에 둘러싸인 형세를 말하고, 풍전등화는 바람 앞에 놓인 촛불, 그만큼 위기를 겪을 때 우리가 이런 사자성어를 씁니다. 자, 이렇게 보국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원수가, 자, 개월이죠? 개월이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이 지휘소에서 이 명령을 하달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긴 칼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에 자충우돌에 적진을 해치고 바로 구덕지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엄청 대단하죠? 이 구덕지한테 쫄아서 보국이는 숨어가지고 결국에 위기에 처했는데 이거를 바로 베어버리는 능력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보세요. 싸우는 장면을 보면 엄청 긴 시간이 투자됐을 것 같은데 엄청 빠르게 전개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빠른 전개가 이어진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국을 구하게 됩니다. 자, 몸을 날려 적진에서 충돌하니 동해 번쩍 서쪽에 장수를 베고 남으로 가는 듯 하다가 북쪽에 장수를 베었다. 자, 여기 보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이리저리 막 술법을 쓰면서 막 이렇게 베는 이 개월이의 모습에서 비범한 능력이 나타나죠. 이처럼 자충우돌하여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소멸하고, 자, 여기 적어줍시다. 과장법이죠. 사람 한 명이 어떻게 50명이나 1000명을 죽여? 맞지?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이걸 한순간에 끝냅니다. 그래서 과장법과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난다. 왜? 이 개월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국이 원수 보기를 두려워하니 원수가 보국을 꾸짖어 말했다. 저러고도 남자라고 칭하리오.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러할까? 이때 동안 나를 업신여기더니 지금 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이거 앞에서 나왔던 그 보국이 개월의 방에 찾아오지 않고 개월이 막 비판했던 그 부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기존의 여성들과 달리 현실의 여성들과 달리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 대해서 벗어난 여자가 오히려 남자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며 보국을 무수히 조롱했습니다. 야, 그것도 못 잡냐 이러면서. 자, 이때 원수가 장대에 자리 잡고 구덕지의 머리를 함해봉에 황성으로 보냅니다. 이 머리가, 적장의 머리가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또는 우리의 공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황제한테 이 적장의 머리를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원수가, 황제가 엄청나게 기뻐했겠죠. 자, 이렇게 오왕과 초왕은 1차 패배를 합니다. 개월 때문에. 그래서 오왕과 초의 양왕은 서로 의논하며 말합니다. 평국의 용맹을 보니, 자, 이 평국은 개월이죠. 원수, 평국, 개월 다 같은 인물입니다. 이 평국의 용맹을 보니 옛날 조자룡이라도 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 이 조자룡은 누구예요? 유비의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명장입니다. 유비 세력의 명장. 이 명장 중에 명장 조자룡에 비유하면서, 야, 이 조자룡이라도 이 개월을 이기지 못한다. 어찌 대적할 것이며, 평국이 명장 구덕지를 죽였으니 이제 누구와 함께 이 큰일을 도모할 것인가? 여기서 큰일은 명나라 침범을 말하겠죠. 자, 이제는 우리 양국이 평국의 손에 망할 것이로다 이러면서 탄식을 해요. 자, 이렇게 말하니 적장 중에서 초나라에 구덕지가 있었다면 오나라에는 맹길이 있었습니다. 이 맹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왕은 염려하지 마옵소서. 소장에게 묘책이 있습니다. 기묘한 대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평국이 아무리 영웅이라도 이 개교, 이 묘책은 알지 못할 겁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이 계교로 천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천자 납치 계획입니다. 자, 지금 황성에는 시신만 있을 것이니 평국이 모르게 군사를 거들여 오와 초의 동쪽을 넘어 양자강을 지나 황성을 치옵소서. 자, 계획입니다. 뭐냐면 지금 황성은 신하들과 왕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이 군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국을 모르게 이 군사를 거들여 오와 초의 동쪽을 넘어 양자강을 지나 황성을 치자. 다시 말하면 게릴라 작전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개개월이 모르게 황성을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자는 반드시 이 황성을 버리고 도망에 살기를 바라고. 자, 여기서 나타난 게 뭐예요? 이 천자도 마찬가지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 황성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적어줍시다. 무능력한 지배층의 모습이 나타나죠. 천자는 힘이 없어요. 개월이 없으면 천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황성을 버리게
도망해서 살기를 바랄 것이고 반드시 항서는 항복문서죠. 항복을 할 겁니다. 그러니 이 개월이 몰래 우리 게릴라 작전으로 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즉시 관평을 불러 말했다. 그대는 본진을 지켜 평국이 아무리 싸우자 해도 나가지 말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라 하면서 마지막 전투가 이제 관평이랑 전투인데 이 개월이랑 관평이랑 싸워야 되거든요. 이것을 죽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관평한테 얘기를 하죠. 개월이가 아무리 싸우자 그래도 나가지 마라. 계속 버텨라. 그러면서 시간을 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동안 우리가 게릴라 작전으로 황성을 침투해서 황제를 납치하겠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날 밤 삼경에 장수 100여 명과 군사 1000명을 끌고 황성을 향해 갑니다. 자, 이때 천자께서는 구덕지의 머리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신하들 모아 평국 부부를 칭찬하시고 평국과 보국을 칭찬하고 태평으로 지내고 계셨다. 태평은 우리 편안하게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때 5초 동쪽 관문의 수장이 장계를 올렸어요. 처음에는 남쪽 관문의 수장이 장계를 올려서 개월이랑 보국이가 거기를 지금 정벌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동쪽에서 난리가 났다고 장계가 올라옵니다. 자, 양자강의 드넓은 모래사장에 수많은 군사들과 말이 몰려오며 맹기의 군대들이죠. 황성을 범하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의 충신 명장은 지금 개월이는 남쪽에 있는데 동쪽이 지금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천자께서 매우 놀라시고 조정 관련을 벌어 의논하셨다. 그러나 적장 맹길이 동쪽 관문을 깨치고 들어와 백성을 무수히 죽이고 대궐에 불을 질러 불빛이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또 다른 2차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이에 장안의 백성들이 물 끓듯 하며 도망했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거죠. 천자께서 매우 놀라시고 용상을 두드리다가 기절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무능격한 지배층의 모습이 보이죠. 자, 우승상 천이가 천자를 등에 업고 북쪽문으로 열고 도망갑니다. 여기 맹길의 예측대로 도망을 갑니다. 황성을 버리고 시신 100명이 따라가 천태령을 넘어갔다. 적장 맹길이 천자가 도망하시는 걸 보고 크게 소리쳤다. 자, 황제를 납치해야 됩니다. 명나라 황제는 도망하지 말고 항복하라. 이렇게 소리치며 따라오니 모시는 신하도 넋을 잃고 죽기 살기로 나아가니 앞에는 큰 강이 가로막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앞에 큰 강이 있죠. 밑에 보면 황성은 지금 불타고 있고 이 천자는 울고 있고 신하들은 이렇게 있고 여기 적장 맹길이 서서 항복하라고 얘기를 하죠. 천자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자, 진짜 위기입니다. 천자가 죽으면 명나라는 끝이죠. 자, 이제는 죽겠구나. 앞에는 큰 강이요 뒤에는 적병이 있어 형세가 급하니 이 일을 어찌하겠는가. 이것도 아까 보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사면초가 풍전등화의 상황이죠. 또 하나 더 적어줍시다. 진퇴양난. 태로 퇴각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퇴양난 세 가지 사자성어 모두 다 위기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 내가 어떻게 오랑캐 손해 죽겠는가? 내가 자결하겠다 하면서 자결하려고 하시니 맹길이 달려들어 천자 앞에 창을 휘두르며 죽는 것이 아깝거든 항서를 올리라. 항복해라. 명나라를 넘겨라 라고 하죠. 하니 모시는 신하들이 애걸했습니다. 종이와 붓이 없어 성 안에 들어가 항서를 쓸 것이니 장군은 우리 황상을 살려주소. 지금은 쓸 수가 없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내 왕의 목숨을 아끼거든 손가락을 깨물고 다시 말하면 피를 내라는 거죠. 피를 내서 또 옷자락을 옷을 찢어서 거기에 항서를 써라 라고 완전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천자가 혼비백산하여 완전 정신이 나가서 용포의 소매를 뜯어 손가락을 입에 물고 깨물려고 하니 차마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통각하며 말씀하셨다. 예, 이 명나라 이 종묘 사직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말씀합니다. 400년 사직이 이제 와서 내 때문에 망할 줄 어찌 알았겠는가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굴욕적으로 오량캐한테 패배하니까 이렇게 대성통곡하시니 햇빛도 빛을 잃었다. 자, 이런 것들도 비현실적인 요소입니다. 그만큼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누가 등장하겠어요? 개월이 등장해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천자를 구출해내고 영웅적 업적을 달성하겠죠. 자,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서 지금 읽어보면 2차 위기가 지금 등장했어요. 이 2차 위기를 첫 번째는 개월이가 해결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해결할 것이다.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